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열시 멘토클리닉의 주쌤, 어제 힐링 잘하고 김도영 MC 오늘도 목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5월의 시작이었는데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좌 우리 주니어들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선물 드릴 준비들 많이 되셨습니까? 이제 빨리 제대로 한번 승천시키셔서 스승한테도 좀 선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5월의 첫 거래일 부분에 기대감이 많았었지만 저는 이제 FOMC 결과 부분 때문에 눈치를 받고 22쪽 부분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은 숨고르게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개별적인 투자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서는 방긋웃는 오늘의 또 장이 일희일비했던 부분들이 일부가 포착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격언이 빗나가는 5월이 되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그럼 5월의 격언이 뭔가 우리가 한번 보니까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월가에 오랜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5월마다 비수기를 맞았던데요. 글쎄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월 2일 드디어 저희 주식 승천이 52회를 맞섰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방송 좀 더 활기차고 어제 힐링 잘했으니까 활짝 지금부터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저희 주식 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저희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 또는 저 주쌤 김도영 콕콕 집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밤 이 시간에 꼭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었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나왔을까요?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신규 패널들의 지금 리허설들이 한참입니다. 캐스팅 부분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목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오신 두 멋진 남자는 어떤 분들이신지 화면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취매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대인 멘토의 주식 전성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처받은 계좌를 치유한다. 센티비의 닥터, 주식 주치 안성준.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처방으로 병든 종목과 다친 계좌를 어루만져 드립니다. 건강한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 닥터 안과 함께하세요. 이 두 분이 오셨네요. 근데 오늘이 목요일 맞는데, 네, 어제 수요일, 어제 저희가 이제 쉬었군요. 저희 주식승천 멘토클리닉도. 수요일인가 했습니다. 목요일 밤을 함부로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근데 기분은 새롭네요. 어제 잘 쉬셨습니까? 예, 푹 잘 쉬었습니다. 너무 쉰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잠을 푹 잤고요. 네. 예,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푹 쉬었습니다. 아니,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푹 쉬었다는데 주식 공부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오늘은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야, 지난 방송 때는 맨날 자나깨나 주식 공부만 하고 주식 연구만 한다 그러더니, 에휴. 역시 여러분 들으셨죠? 뻥쟁이라는 거? 네, 그래요. 주식 승천의 멘토 클리닉의 수석 주치, 참 이분 닥터 아니라는 캐릭터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말이 꼭 의사 선생님이 그러죠. 그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병든 계좌를 고쳐준다는 닥터 안. 오늘 우리 방송에서 어떤 진료를 또 해주실 겁니까? 예, 오늘도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드자라는 개념으로 너무 앞서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추세에 뒤틀리지도 않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안성준 멘토는 주식 쪽에 공부를 하거나 주식에 대한 전략 분석들을 안 할 때는 평소에 뭐 하세요? 그럴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네, 쉬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김도영 MC 주쌤 김도영 여기서 물러 안 되겠죠? 예, 근데 이 두 분 때문에 별로 참
별로 기대 안 되고요. 예, 맨날 어떻게 시청자분한테 거짓말만 하는지 참 어서 나쁜 것만 배워갖고. 최고의 멘토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수요일에 힐링 기운 그대로 목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만큼 오늘 저희 장 자체가 어제 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한 번 더 방구도 들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은 호재 부분에서는 둔감이 되고 있고 악재 부분에선 예민해지고 있는 장세로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FOMC 부분의 결과를 하나를 확인했는데 그 우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표의 부정적인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주제는 무엇이 있었고 또한 서로 간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는지 금일장의 이슈앤토크 화면을 통해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1950선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 잠깐 쉬어가는 것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방어주의 호실적까지 통신주가 고고씩 날았습니다. 통신주 주도 섹터 될 것이다. 무조건 간다라고 했던 정대희 멘토가 나와 계시거든요. 과연 이분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략 속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에헤이, 싸이 힘이 떨어졌나요? 최근에 다시 한번 엔터주가 게임즈의 발목을 잡히고 나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놀자주들 추가 상승들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실적 우려감에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야 되는지 잠시 뒤에 엔터주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제 자체가 무겁다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가벼워지는 것,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보기에 좀 편한 종목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올 것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또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쪽으로 들어왔던 매수세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에 미결제가 감소되는 부분에 시장이 조금은 숨고르기로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전환 부분에 살짝 하락 마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장 우리 정대희 멘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전일장에서 조금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가 갑자기 이제 5월 1일 어제 발표했던 FOMC 그 결과가 아무래도 현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로 갔고, 그리고 5월 1일 날 이제 22에 대한 그 금리 인하가 있는데. 금리 인하로 결정이 됐죠, 지금? 예, 금리 인하가 되면서도 오늘 결정이 되기 전까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그 금리 인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어서 아무래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우려가 좀 그런 FOMC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적인 매크로적인 지표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 경기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하락세가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냐고요? 이분들이 진짜로. 오늘 장 그냥 별로 좋지 않았구나, 힘들었구나, 개인 투자자들 많이 힘들어 하셨겠구나.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조금은 희망을 보고 있었던 거는 없으셨던 거예요? 희망을 보고 있었던 거는 통신주라든가 아무래도 좀 부품주들 중에서도 좀 그동안에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좀 내려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을 관망하면서 좀 찾는 위주로 좀 갔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케어하면서 분할 매수라든가 그리고 짧게 수익 실하는 그런 장세로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대희 멘토 오늘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과연 이제는 진짜로 달리던 말에서 조정을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핑계김에 다른 대체 섹터를 만들기 위한 교체일까요? 순환매일까요? 저는 아직까지 대체 섹터를 만들기 위한 순환매기보다는 그냥 차익 매물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아직까지 주도 업종도 없고 그리고 수급도 없고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방어주, 통신주라든가 그 음식료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은 포트에 좀 끼워 놓으시고 보시면 포트가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예. 새로운 종목군들, 이제 랠리를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하는 데 힘을 기울이셨습니까?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포트를 좀 현금화하는 데 기울이셨나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했습니다. 일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 차원에서 조금 수익 실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나타났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즉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같이 찾아가면서 그렇게 장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순환매 쪽에 지수를 하기 위해서 좀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세우는데 좀 집중력을 하셨던 정대희 멘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안성준 멘토, 예. 오늘장 결국은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침 시황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CB의 기준금리 FOMC는 뻔한 결과, 그 다음에 ECB의 기준금리 인하도 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엔저 현상을 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뻔한 결과예요. 그렇죠. 자기네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이 뻔한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먼저 쇼커볼은 강하게 들어와놓고 오늘 일부가 다 빠져나갔어요. 이 예.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관망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MC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항상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잔인한 5월이라든지 뭐 미국장이 뭐 2010년부터 3년 동안 계속 5월 달에는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근데 지금의 분위기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같이. 그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글로벌 증시가 계속 랠리를 펼칠 수 있었냐. 그것은 시장 예상치를 다 하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양적 완화나 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불안하게 보는 게 많이 하락한 다음에 좀 바닥권에서 아니면 중간권에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은 좀 그거는 좀 말이 되는데 네. 지금은 연일 신고가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도 계속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안성준 멘토, 얘기하시죠. 더 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네네.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정치가 영향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약간은 좀 하락으로는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었던 악재들이 좀 거의 다 많이 해결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관련된 것도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좀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 같고, 그리고 엔저도 계속 100엔 간다 하지만 100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뭐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많이 조금 시장에 많이 좀 내성이 생긴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실적 같은 것도 기대치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2분기를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은 바닥은 견고하게 다져졌다. 네. 견고하게 다져졌으니까 조금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로 좀 잘 가는 업종들, 네. IT나 뭐 필수 소비재, 네. 유틸리티 업종 등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안성준 멘토, 예.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만 집중력을 보려고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예, 우선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는 종목이랑 가는 업종이 계속 가기 때문에 조금 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많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좀 미인주 위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코스닥 쪽에 있는 전 종목군들이 상승 쪽을 강하게 들어왔다면 조금 아쉬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유가정은 시장이 하루에 슈팅, 불꽃쇼가 하나가 나고 쉬어가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히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속에서 개인들만이 또다시 이 고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현상이겠죠. 수급의 꼬임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눈에 띄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안성준 멘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좀 너무 많이 지금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년 동안의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우선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그 불안한 것은 예전에 4월 달에도 코스닥이 한 2번 정도 네. 예,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은 그래도 매수 스탠스를 좀 보였어요. 그런데 네네. 이번에는 기관과 외국인 계속 두 곳 다 팔자세로 그 코스닥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신규 진입자가 코스닥이 누구나 다 좋다 650 간다 700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550에서 560 정도는 지켜주는 게 보고 지켜주는 것을 보고 신규로 다시 매수를 전환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보통 실적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고르기도 조금 애매하시다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뭐 SK 브로드밴드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터플렉스, 뭐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장에는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선별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안성준 멘토는 체크를 해보신 것 같겠고요. 정대희 멘토,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업종들 뭐 있는지 좀 상세하게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요. 원격 진료 그 추진 소식에 대해서 그 관련 종목들 뭐 비트컴이라든가 유비케어 그 ULS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 히든 챔피언 선정주가 좀 강세를 보였죠. 그 종목군들로 일단 테크윙이라든가 뭐 네. BHI라든가 이런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네. 아직 저평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로 또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정치 관련 테마주 그리고 정치 관련 테마주로 안철수 그 국회의원에 대한 그 신당 창당설이 돌면서 아무래도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네네 얘기하시죠. 거기에 또 이제 빠진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AI 관련해서 상승을 했던 그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최근에 싸이 그 빌보드 차트 순위 하락에 따라서 뭐 Y젠터라든가 싸이 관련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늘 이 안철수 신당 창당설에 관련된 급등 부분에 나왔던 거예요. 시장에서 되게 비꼬는 식의 그 루머 사진하고 좀 보셨습니까? 그 사진은 제가 보셨어요, 안성준 멘토? 봤어요? 내용 뭔지 살짝 언급해 줄 수 있어요? 백신이 오니 뭐 바이러스가 다 도망갔다. 네. 그 사진 보였어요? 예,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요,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백신이 나타나니 바이러스들이 다 도망갔다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게 오늘 특히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신당 창당설의 급등주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비꼬면서 좀 표현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에게 좀 더 상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핫 제대로 이슈가 터졌습니다. 유틸리티라고 하면 전기, 가스, 그리고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통신주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통신주가 강한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SK텔레콤 그리고 KT를 비롯해 LG U+는 무려 상한가까지 강하게 안착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강세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지난번에 전략에서도 어떠한 것 때문에 통신주가 간다, 주도 섹터 간다라고 했는데 정대희 멘토 좀 더 그 배경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통신주들이 가는 이유는요. 일단 방어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실적이죠.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 1분기 실적이 정부 규제 정책에 따라서 즉 보조금 규제 정책과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음성통화 무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2분기 실적까지도 좋게 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정부 정책 규제에 따라서 서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 그 4월 번호 이동 그 안정세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번호 이동하는 추세가 조금 완화됐다는 거, 즉 이제 번호가 양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사끼리 경쟁에 대한 걸 좀 완화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마케팅 비용 부담 그 감소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방어주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강하게 상승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 쪽으로 간다. 결국은 정부 부분에 대한 긍정, 그다음 음성통화 부분에 대한 무료화 부분, 추가적인 상승 못하면 지난번에 정대희 멘토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이 통신
기업들이 모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바뀐다. 파이 자체가 MS 자체가 국내 시장의 포화 상태가 해외로 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실적에 이번 분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 해외 실적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에 반영은 안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실적은 3, 4분기 정도에 아마 실적으로 편입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이슈 정책 관련해서 그 실적들이 지금은 이어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성민 멘토, 예. LGU 플러스의 오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깜짝 정도가 아니라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어떻게 놀랐죠. 그 미우놀이가 이렇게 100조가 됐을까 하니까 저희 웃으시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추가 반등 모멘텀을 본다면 어떤 걸 핵심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LG U 플러스 매출액은 약 2조 8천억, 한 12.6%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1,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8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또 SK텔레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조 1,000억. 이거는 동기 대비 한 전년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2% 정도 하락을 한 건데 네네. 동기 대비해서는 한 3.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SK텔레콤 좀 줄었습니다. 4,100억 정도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한 17% 정도 나오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요한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 SK텔레콤조차도 52주 신고가를 썼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통신 서비스가 뭐 예전에는 뭐 1,000원 폰, 뭐 0원 폰, 무슨 폰 하면서 그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었는데 네. 지금은 광고를 보면은 뭐 데이터를 나눠준다, 뭐 같이 무료다, 어떤 이런 식의 조금 이제 서비스 형식으로의 그런 경쟁 구도가 경쟁 패러다임이 펼쳐짐에 따라서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통신업종은 앞으로도 다음 2분기도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LG 플러스가 상한가 가는 걸 보고 네. 이거를 따라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2분기까지 실적이 열려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굳이 따라잡을 필요는 없겠죠. 우선은 좀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이 통신업종이 주도 섹터, 주도 업종으로 스타트하고 치고 나간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IT만으로는 굉장히 지금 좀 너무 IT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시장의 관심들이 지금 통신으로 조금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통신 업종이 계속 높게 위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조금 주도 쪽으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추가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겠고요. 정대희 멘토 통신업종 전략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그때부터 정대희 멘토를 듣고 갔다라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네. 투자자분들께서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전기전자 업종을 대체할 만한 주도 섹터가 없다면 저는 충분히 제2의 주도 섹터 그리고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닌 전방위 산업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보였다. 그리고 오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상장일의 첫 상한가입니다. 한 네. 번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예, 처음으로 상한가를 약 거의 10년 가까이 이후에 처음 친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큰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2분기 7월 달까지만 해도 뱅가드 물량이 아직 한 4조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어주 포트 차원에서 하나 갖고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적까지 이렇게 덮서 가준다면 충분히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눌림목에서 좀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 좀 나왔으니까 네.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던 실적 발표라는 기대감이 좀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눌림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요것도 눌림목 오면 좀 매수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요, 정대희 멘토, 예. 눌림목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의 애청자분들은
눌림목을 어느 가격대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통신 섹터를 그렇게 먼저 선취로 발굴을 해주셨는데 예. 다음 또 발굴할 만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로 가서 정대 이벤트로 찾아뵈면 저희를 알려주실 거죠? 서울경제TV 주식승천 장중 무료 방송하고요. 야간 무료 방송에 오시면 네. 얼마든지 통신주에 대해서 눌림목을 정확히 찍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요? 서울경제TV 센TV 인터넷 방송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무료 방송.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정대희 멘토가요. 저 공개 방송에 들어왔는데 눌림목 LGU 플러스나 SK텔레콤, KT 눌림목 안 잡아주면요. 저한테 전화 직접 하십시오. 제가 그냥 한 대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젠틀맨의 빌보드 차트 5위에서 26위까지 밀려났죠. 아무래도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에 이 젠틀맨 같은 경우에는 허밍 자체적으로 좀 더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소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싸이 관련주들이 테마주들이 동반해서 하락 부분을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엔터주들 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부재가 있겠고요. 실적의 추가 상승 부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약화되기 때문인데요. 안성준 멘토, 이 엔터주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 우선 엔터주들 중에서도 일본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반이 일본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류 열풍이 맨 처음 불었던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아이돌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무대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무대가 엔저라는 것에 굉장히 짓눌려 있으니까 저 심리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엔저가 계속됨에 따라서 아무리 일본에서 돈을 벌어도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SM 엔터테인먼트 그렇고,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또 저가에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저가에 잡아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남기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말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저가일 수는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이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조금 선방하고 있다. 아니면 네.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다른 업종과 다르게 굉장히 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주의를 네. 기울인다면요. 그러니까 좀 하락이 마무리되고 조금 이제 다시 선방을 하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좀 많이 선전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 좀 신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아직까지는 브레이킹 걸려있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럼 정대희 멘토,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성준 멘토가 얘기해 주신 거랑 같은 시각일 것 같아요. 엔저 현상 부분에 위축되어 있다라든가 추가적인 매출 부분,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좀 더 가지고 있는 전략, 관점들이 있으신가요? 엔저 부분 같은 경우는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증시에서 엔저는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실적의 불확실성이죠. 2013년도 3분기 때 SM이 실적이 참 좋을 거라고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네. 그게 바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를 울렸다는 거죠. 네네. 지금 잠깐 화면을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제조업의 업종 펄을 줄 때 10% 업종 펄을 가져갑니다. 네네. 근데 보통 오락이나 이런 엔터 쪽은 네. 업종 펄을 약 34% 네. 그 정도를 잡아주거든요. 그럼 이 YG 엔터의 업종 펄가 38%면 그렇게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예상 퍼도 23%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불확실성입니다. 실적의 불확실성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은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제약주나 바이오주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유보율이 높아요. 심지어 제조업보다도 높습니다. 1000% 이상 다 넘어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도 안 하고 배당도 없고 심지어 유상증자 자체도 자기네 연예인들한테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따져보시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YG엔터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은 최근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의 오너도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실적에 꼼꼼히 따져서 확실하게 실적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접근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엔터주 같은 건 실적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 사살을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대희? 예, 맞습니다. 그럼요, 정대희 멘토. 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걱정이 좀 많아요. 신규자분들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두 분의 전략 속에서는 자제를 하자,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얘기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정대희 멘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추가로 상승이 났거나 아니면 지금 손실 구간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조금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손실 중이신 분들은 올라올 때 기존에 보유하셨다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주가가 빠지면 언젠가는 꼭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네. 브레이크가 걸리고 약간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현재 수익이신 분들도 항상 지수가 안 좋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움직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엔터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싸이 관련해서 테마주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안철수 관련 정치 테마주랑 이런 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또 좋을 때는 걔들이 또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빨리빨리 하셔서 현금화를 하시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로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엔터주 자체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제외를 빠른 시간에 좀 하자.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떨어지는 칼날에서 같이 투매는 동참하지 말자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마지막 이슈가 조금 무거웠었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저가 매력으로 다시 한번 신규 진입하시려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슈앤토크 오늘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린의 핫 코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코너겠죠. 수익률 베스트 10 먼저 화면을 통해 순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우리 양순 모멘토의 바이오랜드가 15.1%권으로 2위권을 유지하고요. 5호 나무누멘토의 골프존이 13%로 3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가장 특징적이어서 오늘 출연하신 정대희 멘토 인터파크도 4위권에 당당하게 12.5%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6위권부터 한번 볼까요? 5호 정대희 멘토의 테크윙이 아까 얘기하셨던 다시 추가 상승 오면서 공동 5위 쪽으로 12.2%로 신기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겠고요. 안성준 멘토의 KG 이니시스가 8위권까지 껑충해서 다시 올라오면서 7.3%에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면서 양순모 멘토의 하리몽길스가 4.9% 뉴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종목 수익률 어느 멘토가 어떠한 종목으로 1위를 했는지 공개합니다. 나무누 멘토가 자신있게 하다했던 LGU 플러스가 39.6%로 오늘 상한가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주식승천 멘토들의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한 번에 정리해봤는데 보실까요? 네, 그렇네요. 나무누 멘토의 LGU 플러스가 한 주간의 상승률이 무려 30.8%. 와, 전화 연결 바로 하고 싶어지는데요. 현재 승률 39.6%로 1위를 유지하고 있겠고요. 양순 멘토의 바이오랜드 꾸준하게 들어오고 안성준 멘토의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주간 상승률 2.7%가 들어오면서 5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승천 멘토들의 주식승천 승무패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반드시 이익 실현 정리 또는 수익 실현, 그다음에 목표가 달성으로 포트 제외할 경우 있고요. 패전 같은 경우에는 손절 처리 또는 손실 매도 부분이 발생됐을 때 패전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야, 독보적입니다. 김용준 멘토가 당장의 지난 포트를 모두 다 지우면서 7승 1패. 와우,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정대희 멘토가 2승 1패. 이거는 7개 종목이 모두 다 수익으로 크게 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나무누 멘토가 여전히 6위를 기록하고 있는 U+가 저 3패를 다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출연 멘토분들이죠. 나무누 멘토 5종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에서 보셨지만 그 다음 눈에 띄는 게 또다시 골프존에 눈에 들어오면서 5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에서 삼성전자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68,000원을 이탈하면서 이익 실현 처리가 되면서 포트에 제외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체크해볼 수가 있겠죠. 출연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나머지 4종목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바이오랜드와 아이마켓 코리아네요. 와우, 포트 이쁩니다. 이분이죠. 궤도루팡 셜록 홈즈라고 얘기하는데요. LB세미콘 2.7%의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이라이콤이 현재 마이너스 1.6%인데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오텍이 다시 한번 제시도 편입이 되면서 현재 0.2%인데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궤도루팡 언제 나올까요? 정데이멘트의 포트폴리오 아우 흐뭇합니다. 인터파크, 코스맥스, 테크이, 위메이드 모두 다 주셨는데 잠시 리뷰 포인트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KG 이니시스 두 종목보다 수익권이 들어와 있는데 잠시 리뷰 포인트에서 상세히 다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정데이 멘토 전반적으로 몸이 어제 나오지 않아갖고 근질근질 하셨죠? 예. 그래요? 진짜예요? 예, 시청자분들을 뵙고 싶었는데, 네. 예, 거짓말 살짝 보태서, 네. 예, 좀 쉬고 싶었는데, 마침 네. 또 쉬었고요. 또, 그래도 시청자분들 뵙고 싶었는데, 마침 또, 예, 목요일 날 출연하게 돼서, 예, 좋습니다. 그래요. 주식생천 10시에 애정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저희 오프 쪽에 스튜디오만 나가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튜디오만 들어오면 저한테만 막 자꾸 뭐라 하시던데, 인터파크부터 포트폴리오 이쁜 거 리뷰.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지요. 예, 인터파크부터 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 쪽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잡아주시죠. 예, 저번에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익절가를 8,51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네. 목표가를 9,270원, 가장 최근에 고가로 잡아드렸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야, 익절가를 딱 잡아드렸는데 4월 26일 날 8,510원. 네. 예, 저가 딱 찍고 8,690원으로 다시 가서 네. 포트에서 제외는 일단 안 됐고요. 저번과 동일하게 9,270원이죠. 예. 자, 차트를 조금 네.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요 9,270원짜리, 자, 예. 요 자리요. 네. 요 자리를 그대로 목표가로 잡고요. 네. 그리고 익절가는 동일하게 8,500원으로 예, 해서 익절이 되면 이것도 포트에서 정리하는 걸로 저번 주 전략과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을 하는지 이제 홀딩을 해서 가는데 이익 실현 가격만 정확히 지키자라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참고로 그때 익절가를 좀 제시해드리고,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죠. 9,090원이요. 네. 나와서 더 이상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미련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이제는 편하게 여러분들 남은 보유 비중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스맥스 이제 언급을 해주시죠.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그날 4월 24일 날 제가 요거를 53,000원이 깨지면 네. 53,500원이 깨지면 익절을 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그때 당시 목표가죠. 자, 5월 24일 날 보시면요. 제가 요날 이제 방송을 출연했는데 네. 요날 제가 53,500원 익절가 목표가는 최근의 고가를 돌파하면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예, 최고가 57,200원 신고가를 또 만들어 줬고 네. 그리고 오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53,500원 안 깼습니다. 네. 오늘 이제 53,500원이 이탈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익절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가자. 네. 그 다음 테크윙으로 좀 그다음 잡아주시죠. 테크윙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예, 테크윙은 그때 이제 4월 17일 날 추천드리고 매수가를 7,480원을 잘 잡아드렸는데 정확히 매수가 왔고 손절가 7,200원 잡아드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후로 주가가 잘 올라가면서 네. 1차 목표가인 8,200원을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거는 좀 익절가를 좀 올릴까 생각 중에 그럼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도 같이 가나요? 예, 목표가 상향 정도 같이 가고요. 네. 요거는 익절가를 조금만 네. 한 7,800원 정도 가면 전량 매도가 아니고 비중을 조금만 한 일부 한 30% 정도만 줄이시고요. 네. 나머지는 목표가는 여기죠.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대인 자, 조금만 올려서 8,900원대로 제가 목표가를 수정하겠습니다. 테크윙은 목표가까지 수정하고 이익 실현 가격까지 좀 높이 올린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위메이드 살펴주시죠. 자, 위메이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발 달았어요, 요즘 보니까. 좀 네. 이제 게임주가 저한테는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네. 게임주 뭐 그동안에 조이맥스, 컴투스 다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네,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이제. 요것도 이제 53,80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매수가 됐고 매수하자마자 다시 한번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손절가인 그때 당시 손절가가 49,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요거는요, 그대로 49,500원 손절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최근의 목표가인 58,100원 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8,000원은 일단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맥스만 포트에서 이제 이익 실현, 종가상 이탈이 나와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가서 포트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세 종목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성준 멘토,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주가 상승세를 타는 턱하다 잠시 주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종목군들 KG 이니시스부터 살펴주시죠. 예, KG 이니시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요. KG 이니시스가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18,000원으로 익절가를 올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18,000원을 이탈했으니까 네. 익절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 헬스케어인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를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절가를 정하는 거죠. 네네. 익절가를 11,100원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 추세를 깨면은 추세를 벗어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다시 밑으로 횡보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밑으로 횡보를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수익이 난 종목을 밑으로 횡보를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이 난 종목을 다시 마이너스 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11,100원 터치할 시 자동 익절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인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지금 지금 해주셨나요? 네. 그러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와 인피니티 헬스케어 제가 다른 부분을 좀 체크하느라고 좀 놓쳤는데 이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에이그 정말로 그래요. 이 두 분들의 포트폴리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여러분 잘 적으셨죠? 그래요. 주식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 내일의 승천주, 내일 시초가, 그 다음에 장중저가, 장중고가, 추격 매수할 거냐, 아니면 다음에 눌림목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냐 하는 비장한 카드를 열고 들어온 칼로 슉슉 휘두르는 저희의 내일의 승천주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안성준 멘토 빙그레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정대희 멘토가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익숙하실 텐데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빙그레 인터플렉스뿐만이 아니라 두 분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원클릭으로 전화 주세요. 네, 두 분이 이제 빙그레,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는 달리던 말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순간 들었고요. 또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확실성이 좀 대두됐던 부분에서 바닥권 탈피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대부분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주를 찾으러 가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안성준 멘토의 빙그레부터 저희가 한번 핵심 포인트 읽어볼까요? 예, 빙그레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그 메론맛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네. 이 제품 이름 직접 얘기해도 얘기하세요. 네. 메로나는 진짜 유명한 걸 알고 있어요. 유명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꽃게랑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빙그레가 중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그걸 바로 바나나맛 우유로 중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빙그레를 맨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네. 우선은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이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이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4월 한 달간 코스피 시장이 음식료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자라는 생각으로 빙그레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원자재 가격 하락. 그 곡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달러 강세 때문에 곡물 가격을 다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시장 본격 진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빙그레 작년 6월에 바나나맛 우유가 진출을 했는데 네. 6개월 만에 매출을 100억을 돌파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한 200억.
한 100%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제가 그 사진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거보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서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우유를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바나나 우유를 파는 게 매출이 수익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오리온을 여러분, 오리온이나 동원 F&B, 매일 유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갔나, 그리고 왜 그렇게 신고가를 썼냐 하면은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그 매출이 정말 실적으로 잡히면서 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날개 단등 상승을 계속 한 것이었는데요. 네네. 2013년 빙그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8,700억. 네. 약 10%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네네. 영업이익은 한 850억, 한 27% 네. 2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역시 70% 성장이 돼서 전체 매출의 10% 정도 네.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네, 매매 포인트들 같이 매매가 설정 좀 해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빙그레는 근데 지금 음식료점이 최근에 차익 매물이 좀 많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익 매물이 좀 많습니다. 네. 그거를 고려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가보다 약 한 4% 정도 하고 손절가는 한 15만 7천 원. 네. 11만 5,700원입니다. 11만 5,700원을 손절로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합니다. 네, 그렇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차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성준 멘토가 빙그레 되셨는데요. 정대희 멘토, 예. 바나나 맛 우유 생각하면 예. 뭐 추억 같은 거 없으세요? 뭐 바나나 우유야 추억이 많죠. 그 항아리, 네. 예, 항아리 바나나든가 저는 네. 뭐 바나나를 좋아해갖고 많이 먹긴 했는데요. 요즘 와서는 뭐 별로 안 먹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분한테 1초나 2초나 제가 원샷 준 게 제가 죄죠, 제가 죄. 예, 죄송합니다. 빙그레 자체 지금 안성준 멘토의 매출액 부분에 단기 손익 구조들 날아가는데 음식료들 요즘 차익 실현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매매 포인트 들어가도 된다라고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아까 이제 저도 포트에 방어주로 네.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하. 지금은 이제 통신업이라든가 네. 그 음식료 업종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차익 매물들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차익 매물을 좀 어떻게 그 저점을 좀 다지는 시간까지 좀 기다리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시장의 트렌드 업종들 중에서 경쟁업체에 비해서 약간 밀려있던 종목들이나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서 아무래도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음식료업이라든가 통신업이 내려오면 같이 포트에 담아주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조금 그래서 부담스럽다. 제가 네. 밑으로 매수가를 잡은 거죠. 그리고 빙그레는 결정적으로 중국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무슨 오리온처럼 굉장히 자신의 기업의 매출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 우유를 중국에 이제 런칭을 한 지 됐지만 네.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한다는 입장에서 음식료 중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 네. 그런데 중국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네. 빙그레는 음식료 업종을 떠나서 중국 모멘텀으로 시장 주가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네.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밑에서 매수가를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구나. 눌림목에서 이제 새롭게 한번 받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안성준 멘토의 빙그레,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음식료 쪽에 가장 강점 있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수혜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빙그레가 드디어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진출을 본격한답니다.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하는데요. 저 주생 김도영도 바나나 맛 우유 하면 지금도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사우나 갔다가요.
나오면서 이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는데도 이렇게 툭툭툭 빨면서 참 그렇게 피로가 이따 끝나고 한 잔 해야겠습니다. 네, 바나나 모이로. 자, 정대희 멘토 우리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말이 좀 많아요. 애플향 부분이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출이 축소가 되어 온다. 또는 신성장의 동력 자체가 2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좀 더 악화될 거다. 확인해 봐야 된다. 얘기 듣는데 인터플렉스를 갖고 나오셨어요. 예. 매매 포인트는 짚어주시죠. 바로 매매 포인트. 네, 차트로. 그 전반적으로 예, 이제 예. 기업의 개요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1분기 매출액이 좀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감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률이 하락이 되면서 감가상각비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겹치면서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FPCB의 그 밴드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루머까지. 그 루머 많이 돌았죠. 예, 그 루머가 돌았지만 최근에 이제 그게 루머로 끝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어떤 업체에 그 물품을 줄 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그러니까 대량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보다는 같은 경쟁 업체에서 조금은 소형사한테 먼저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도 물량이 얼마만큼 향후에 증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은 소형 개발사들한테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제품이 본격화, 그러니까 신모델 제품들이 본격화가 될 때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좀 물량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뭐 플렉스컴이라든가 그리고 또 BH라든가 이런 FPC 관련된 종목들 대덕 GDS라든가 잘 올라간 반면에 인터플렉스는 그러한 악재라고 하면 악재인데 그런 악재들이 지금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제는 FPCB의 대장이 귀환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차트도 충분히 올라온 거 대비 한 30%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주, 즉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단기 반등도 여러분들 노려보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중장기주로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3분기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분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물량들이 본격화가 됐고요. 또 애플도 거기에 따라서 삼성이 판매하는데 안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애플도 아이폰 5S라든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이것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에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네. 예상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네. 여러분들한테 이미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예상치로밖에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네. 2분기부터 이 삼성전자의 그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그 비중이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제품의 본격화가 되면서 있지만 기존의 초도 물량을 납품했던 그 업체들이 분명히 불량품이 생길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물량까지도 쓸어 담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분기별 실적이나 연간 추이 실적 부분을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예상치지만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예상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플렉스 분기별 및 연도별 거래선별 추이입니다. 네. 자, 화면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컴퓨터 그 스캔 쪽으로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시죠. 예, 보시면 네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분기별 거래선별 매출 추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에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될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토로라 그리고 애플은 조금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에서 올해 쪽에 올해 연말 쪽에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기타 이제 휴대폰 관련 업체들 쪽에서도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글쎄요. 저희 정대희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초생 김도영의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게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저를 아직 설득을 좀 정확하게 못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대희 멘토 그래도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예, 차트를 통해서 좀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요. 44,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1,000원. 예, 4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좀 빠졌을 때 네. 예, 가져가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이죠. 예, 네. 48,500원.
여기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제 전자 프린팅 쪽이 좀 개발이 되면 네. FPCB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위태위태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들은 3년에서 4년 정도의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모든 모바일 기기의 모듈 쪽은 아무래도 이쪽이 FPCB 쪽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대장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 그러면 손절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손절가는 41,000원입니다. 41,000원으로 좀 긴 호흡을 잡아드리겠고요. 네. 예, 거의 21선 부근, 즉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캔들의 시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48,550원 정도로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대희 멘토가 이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지금 뭐 전자 프린팅이요? 예. 그런 산업이라는 게 지금 열리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확실히 나오진 않는데 네. 이쪽 소재업체 쪽에서 아무래도 네. 지금 FPCB를 좀 위험할 만한 네. 아무래도 코팅을 한 번에 저도 그 코팅 재료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봤는데요. 네. 그쪽 전자 프린팅이 한 번에 코팅을 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이쪽 FPCB 쪽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연구 보고서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건 이제 아주 미미한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가 나오기 전까지 최근에 모바일 기기의 수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만한 종목은 그게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요, FPCB 업체가 그 전자 프린팅 업체로 잠식당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제가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예, 전자 프린팅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종목 핵심 수혜주를 몇 개 지금 발굴해 놓으셨죠? 아직까지는요. 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굴을 해 놓으셨죠? 예, 미리 어디 좀- 가서 찾아가면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예, 공개방송 서울경제TV, 센TV의 공개방송 정대희 멘토 오시면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살살살살 다 풀 수는 없고요. 네. 꾸준히 오시면 제가 조금씩 하나씩 풀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자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뭔가 궁금했는데, 인쇄 관련 뭐 같은데, 예. 이따가 얘기해줘요. 안 해주기만 해봐. 방송 끝나고. 자, 정대희 멘토 인터플렉스 우리 안성준 예. 닥터한 어때요? 동의하세요, 지금? 근데 인터플렉스가 적자 전환됐죠, 이번에. 네, 그렇죠. 예, 적자 전환되고 2분기 실적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인데 우선 2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있으면은 우선은 그 5만 원 부근, 한 4만 9천 원 부근에 저항은 뚫을 거거든요, 당연히. 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종목, 그 저항 밑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저항을 뚫은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저항을 뚫고 그 저항 위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대희 멘토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요거를요, 이제 저항을 안성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충분히 확인하고 매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생산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능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이폰도 출시했다가 조금 잘 안 팔렸고요. 그리고 갤럭시 3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면서 거의 재고에 넘겨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도 물량 대비 후속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 후속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소형 개발사들은 거기서 먼저 잡았는데 이 대형 개발사는 오히려 그 수주를 받으면 적자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이만큼의 그 생산 라인을 갖춰놨는데 이만큼을 받아버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감가상각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그 부분이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났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은 살짝 눌림이 나올 거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뭔가 수익이라도 볼 수 있으려면 단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모바일 기기 수요에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 3분기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되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목표가 상단을 완전히 뚫어내고 눌리면서 들어가자는 안성준 멘토의 의견보다는 선취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자 이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급합니다. 네, 급하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인터플렉스 그 얘기를 정대희 멘토가 좀 자신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안성준 멘토의 빙그레, 그다음에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 현재 다시 한번 내일의 승천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안성준 멘토의 빙그레가 눌림목 매수로 보자 매수가 12만 5천 원을 제시했는데 내일 신규 편입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들어갑니다. 목표가 13만 5천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 11만 5,700원을 명확하게 매매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 지금 미리 사야 된다라면서 매수가 44,200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하고요. 목표가 48,550원, 손절가 4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가요. 코스메스 앞에서 리뷰 포인트 잡아서 53,500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이익 실현으로 처리가 되었다. 포트 제외가 나왔고요. 테코인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목표가를 이제 익절 가격으로 7,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2차 목표가로 8,9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 시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의해 신규 편입 인터플렉스 시도합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11,100원으로 익절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요. KG 이니시스 보유 의견을 주시고 빙그레 신규 편입을 내일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시도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승천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오늘은 저희가 진짜 오늘 씹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 뒷담화 코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증시 뒷담화는요, 앞에서 저희가 살짝 화두로도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신당 창단설이 됐습니다. 우리 이거 준비한 화면 있습니까, 김 PD님? 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테마주가 또다시 한번 급등을 기승을 부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이 사진과 함께 엄한 소리가 좀 돌았는데 사진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뜨니까 바이러스가 다 도망간다. 근데 저기가 어딘가요?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앉아있자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요. 자, 정대희 멘토. 네. 재밌는 사진이에요. 앞으로 행보가 어떤 추이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 보시면서 빵 안 찢어졌어요, 오늘 혹시? 아우, 적절히 잘 진짜 네. 저 처음 봤는데요. 진짜로 잘 풍자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누가 제목을 붙였는지 예, 정말로 빵 터집니다. 그러면 저런 거를 봤을 때 예.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또다시 한번 정책 인맥주 이런 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가지셨나요?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예, 확고합니다.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책 관련 종목들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다 말았는데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테마 종목군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 순서가 이상하게도 변함없이 엔터주, 특히 코스닥 엔터주들에서 시작해서 그게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꼭 정치 인맥 관련주라든가 정책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실적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눌림목에서 매수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쳐다도 보지 말자. 저기에서 오히려 확신을 했다는데요. 안성준 멘토도 아까 우리가 살짝 이 사진에 대한 얘기를 오프닝 때 네. 했었는데 빵긋 웃으셨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오늘 뭐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저 사진이 뭐 도망간 건 아니고 일찍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찍 오신 거라고 하는데 우선은 그 테마주로 들어가고 나가는 돈들이 이제는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냥 단순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신당 창당을 한다 아니면 행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근거가 없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승에서 조금 혹해서 한번 진입해볼까 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말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안성준 멘토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런 급등주나 정치 인맥주 하고 싶어요. 예, 그렇죠. 그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없으니까 말릴 수가 없잖아요. 네. 안성준 멘토를 통해서 그 말림을 받고 제대로 된 안전한 닥터항과 투자를 하려면 어디서 찾아뵐 수 있어요? 안성준 멘토를. 네. 저는 아프리카 프로주식 클럽에 네, 아니죠. 뭐 그 부분은 제휴사로 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예. 샘플러스를 통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시죠. 샘플러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네. 닥터 안을 찾으시면 저를 만나서 절대 제가 정치 인맥주를 하지 않도록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준 멘토도 제휴사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새롭게 런칭을 시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다른 뒷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들 무슨 증시도 있다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6월로 예정된 코스피 200 지수 또다시 종목 교체,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편입될 예정인지, 이 중에서 이분들이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뭔지 먼저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떤 종목들인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던 바로 인터플렉스가 편입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안 가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좀 탑픽 종목을 좀 꽂아보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도 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아무래도 저가 매수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저는 탑픽 종목으로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 변경 쪽에서 가장 탑픽 쪽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좀 본다 이 얘기신 거예요? 정대 멘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편입 종목에서 탑픽으로 뽑는다면 어떤 걸 좀 보고 계시나요? 혹시? 탑픽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코스피 200 전기 변경에서 새로 편입된 종목들이 80% 이상이 편입 한 달 전보다 편입했을 때 주가가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편입 이후로도 60% 정도가 연말까지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작년에 편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웅진에너지 그리고 뭐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2012년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코스피 200에 들어갈 거다라는 증권사의 그 보도들이 있었는데 네. 이 뉴스가 이미 3월 달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그래요? 예, 3월 그러면요. 달부터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안성준 멘토 그 신규 편입 예상 종목들 리스트 한번 준비한 화면 갖고 좀 체크 좀 해주시죠. 신규 편입 예상 네네. 종목들 리스트요? 네네. 뭐 이마트부터 네, 해서 항공운전도. 뭐 이마트가 있고요. 우선 네. 차트를 같이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예.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마트가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대덕 GDS 그리고 휴비츠 네. 코리아 서키트 넥센 등이 편입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제외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죠? 이로 인해서 제외되는 종목들이요? 제외되는 종목들은 네. 뭐 한진중공업 홀딩스나요, 뭐 네. 대한제분, 동부제철 그리고 경방 그리고 일진전기, 동아원 등이 제외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한솔 테크닉스 있는데, 와,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딱 보면은요, 신규 편입 종목에서 코리아 서키트가 하나가 눈에 확 띄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제외 종목 부분에서 한솔 테크닉스가 뜨거든요. 그럼 결국 코리아 서키트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터플렉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대희 멘토. 예,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예, 코리아 서키트. 그래서 아무래도 빠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좀 장중에 격분을 좀 이 뉴스 예상 편입 종목들이 나와서 네. 격분을 내서 직접 KRX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왜 그거 격분을 했냐면 요즘에 RNL바이오라는 업종이 코스피 200 종목군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손해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피해를 너무 많이 봤죠. 예, 그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그 그러니까 제외 종목군에서 네. 경방이라는 종목이 제외 종목군에 있는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없다라는 게 제가 참 격분했습니다.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감자와 유중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이 종목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코스피 200의 선정 기준이 뭐냐 네. 했더니 주식의 유동수, 네. 그리고 시가총액, 네. 그리고 그 업종을 대표하는 거다 네. 하면서 끝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가 코스피 200을 추천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우량하거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재물을 한번 보고 2001년도부터 부채가 일부 잠식이 됐는데 왜 지금 변경을 안 하느냐. 이거는 KLX 거래소 직원분들께서 한번 꼬집고 한번 넘어가 주셔야 되고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200에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량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코스피 200 자체, 지금 KRX와 통화한 내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우량한 회사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 200의 선정 기준치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증시 뒷담화는 참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이 두 분과 하려니까 제가 힘이 저 역시도 조금 빠지는데요. 어쨌든 이 두 분과 증시 뒷담화 시간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상세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심한방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현재 11시 9분 22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 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속보창에서 상승 출발이 되었다는 것은 언급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실업 청구 건수 수당 자체가 긍정으로 나오며 또다시 경제적인 매크로 지표의 호재 부분을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흐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는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죠. 예, 현재 미국 증시 여전히 상승 흐름 연출 중에 있습니다. 일단 미 증시 지표 호재와 22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장 개장 전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2만 4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5년 4개월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일 부진한 고용 동향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며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과의 적자 폭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 역시 감소하면서 시장 심리를 자극하였습니다. 미 대표 건강보험업체인 시그나의 1분기 실적은 부진하였으나 연간 전망치는 상향되었고요. GM사 역시 유럽 시장의 적자폭 축소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 증시는 약 0.3%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증시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CB에서 기준금리 인하 부분은 소식으로 접해졌는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혼자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 부분에서 드라기 총재 쪽에서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결국 단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로 주요국들이 오늘 하락 출발이 좀 되었었는데 현재 지수등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현재 ECB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방향된 측면이 많았던 만큼 특별한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금일 드라기 총재는 대출 금리를 0.2%로 인하하였고 무제한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1년 더 연장,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 지원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최대 제약업체인 산오피의 저조한 실적과 노르웨이 정유업체인 스테트오일이 저조한 원유와 가스 생산량 발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시는 압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영국은 마이너스 0.3%, 프랑스 역시 마이너스 0.3%, 독일은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 자체적으로는 경제가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네요. 언제쯤 저 내관들이 정신 바짝 차릴 때 이제 유럽 여행 그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좀 했습니다. 주간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더 눈치 보기 장세에서 보합 부분이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재미없는 장세. 야간 시장에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구 듣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죠. 네, 먼저 야간 코스피 역시 지금 현재 혼조 보이면서 지금 보합권을 일단 유지 중에 있습니다. 전일 부진한 미 경제 지표에 이어 중국의 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 보이며 경기 둔화 우려감에 주간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야간 코스피 역시 ECB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방영된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반응은 미비하였고 현재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는 가운데 보합권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선물 시장도 역시나 주간 시장과 같이 재미없는 장세 속에 수급의 부재들이 꾸준히 계속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대물 김재준 연구원님 오늘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체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일장 전략 아주 상세하게 들어보기 전에 해외 증시 쪽에 현재 방향성들과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손수레같이 달려온 주식승천 열시 멘토클리닉 이제는 내일장 전략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성준 멘토 내일장 전략 좀 상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잔인한 오를 대비를 해야겠죠. 아까도 그 ECB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됐다고는 하지만 네. 예상대로 된 거는 사실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 이미 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랠리를 펼친 거기 때문에 그리고 FOMC가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나왔었죠. 우선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외인이 돌아오는가 그겁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돌아온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좀 돌아오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는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하락시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 IT나 뭐 필수유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업종들을 골라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내일장을 좀 풀어나가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장 조금 공격하자면 분할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정대희 멘토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제 관망세가 좀 지겨우게 되지만 그 유동성 자금이 우리나라로 올지 일본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수와 분할 매수 좀 대응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시황이라든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센TV 공개방송으로 오시면 제가 전략하게 수급 파악을 다 하면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공격적인 매수 타임 잡지 말고? 지금 실적 호조 아직 실적 발표들이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실적 호조가 보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와 그리고 이제 미리 실적이 발표돼서 개선 기대감 네.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세한 거는 공개 방송에 오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종목 하나만 좀 주지 치사하게 계속 샘플러스로 들어요. 샘플러스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요.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이요.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한번 중요한 고지를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에서 야심차게 지방 순회 강연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이죠. 김용준 멘토 그다음에 저추쌤 김도영이가 동반 지방 5월 순회 강연회를 하는데요. 5월 11일 토요일 대전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고 있고요. 25일, 26일은 대구와 부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가 이번에는 사전 선착순으로 20분만 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참가비 5만 원입니다. 문의하실 분들 참가 신청하실 분 1577-7451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요. 시장을 보는 노하우 김용준 멘토 그리고 김도영 멘토가 어떻게 종목을 찾고 공략주 이번에 우리가 발굴해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모두 다 노출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유료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감사히 말씀드리면서 이 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추쌤 김도영이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찾아뵙고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편안한 밤 보내듯이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